제가 과학기술 이론 중에서 빛이 그 안에서 정체될 수 있다라는 이론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빛은 속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에다 비치면 굴절도 되고 이렇게 반사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축적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축적이 됩니다. 빛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스를 보통 조명 이용을 하시면 가스를 집어넣잖아요. 거기 이제 축적이 되어서 빛이 이렇게 거기 머문다는 거죠. 정치 현상을 일으키면서 밝게. 이게 이제 저는 전구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전구를 꼭 가스만일 필요 있느냐? 전구는 사실 가스 없어도 이제 에너지 낭비가 되긴 해요. 가스 없어도 밝을 수 있느냐? 그럼 가스 없이 전구 다 만들어요. 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빛이 이제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보다 밝게 빛나느냐 아니면 머물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사라지느냐의 차이인데요. 그럼 빛을 이렇게 머물게 할 수 있다라면 그 안에다 작은 알갱이들 또는 색깔 있는 금색은색 다양한 색깔 있는 알갱이 넣어서 반짝반짝 거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조명을 제가 플라스틱 창문이라든지 모든 어떤 유리창이라든지 조명 같은 데도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유리 제품, 타일 도기 제품도 그렇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건축용 실리콘에도 곰팡이 어떤 살균 처리 약품과 더불어서 유리소경 코팅제사를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주고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줄 수 있다. 시멘트 몰달이나 백색 시멘트 이런 데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이쁘게 만들 수 있다. 벽돌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벽돌 만들 때도 그러면 보다 심미적이죠. 예술적인 작품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붉은 내화돌 모든 벽돌에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주면 건축이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MDF 제품에도 가능하겠죠. 또는 석고보드 이런 데도 가능하다. MDF 제품. 그래서 이런 데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MDF나 어떤 뭐 건축에 뭐 어떤 가구를 만들 때 쓰는 가구 나무에도 반짝반짝 펄을 넣어준 다음에 되게 예쁠 것이. PVC 매트 유리판에 까는 여기 주방 식탁에 까는 PVC 매트나 비닐에도 이런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주고 코팅 구조를 가져서 김충분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주거나 또는 이렇게 그 에폭시 제품에다가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판매를 하시면 보다 예쁠 거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해서 에폭시 햇빛에 갈변되는 현상을 막게 제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페인트에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페인트, 그림 물감 이런 데도 가능하고 크레파스 이런 데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든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그 합성성을 실 안에다가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미세하게 넣어가지고 실 안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구조를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열벽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제가 뭐 말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제 기술 일부러 이렇게 언급하기 위해서 옆으로 가는 바람에 뭘 하려던 말을 까먹었는데요. 이게 지금 네. 조명 부분에 있어서 금색은색 그 자동차 이렇게 조명 이렇게 거기 케이스 거기에서도 금색은색 그 홈을 좀 파가지고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말씀드렸죠. 이런 돋보기 같은 데 홈을 파갖고 빛을 증폭한다. 카메라 렌즈 같은 데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도별로 어느 각도에 들어오든지 빛이 증폭되어서 카메라에게 들어오는 기술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조명에는 다 가능해요. 또는 아예 전체를 다이아몬드 커팅해서 넓은 각도로 가로등 같은데 퍼지게 할 수도 있고요.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오목거울처럼 해서 빛을 증폭할 수도 있습니다. 홈의 크기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빛의 융합 현상을 만들어서 보다 밝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은 모든 조명에 있어서 이렇게 LED 등 램프 방식 또는 자동차 전구 어떤 자동차의 램프 이런 것들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만들어서 빛의 융합 현상보다 멀리 가고 그렇게 합니다. 통신 구조로 가져갈 때는 제가 머스크 위성통신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묶어 쏘면 멀리 가고
것이 수신이 뚜렷하다라고 했는데요. 레이저파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전파의 파형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A사 레이더 같은 데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섞어서 쏘면 보다 멀리 가고 이것을 출력이 세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강한 융합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모든 만물로서 평균하고자 한다라는 이렇게 원리를 따라서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자리, 등자리, 소자리로 구리를 만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 하나로 갔다 하나가 되고 주파수 형태를 유선 안에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는 앞뒤로 중류로 저는 이렇게 전기선의 구리선을 굵기를 틀리게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만든다 그랬죠. 80년대 기술입니다. 동축 케이블을 피복 이시 두꺼운 놈하고 얇은 놈하고 배치하면 이쪽으로 오는 정보는 좀 많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선으로 보통 사용하시는데 이쪽으로 나한테 가는 정보를 이쪽 작은 이렇게 얇은 놈을 하나 더 배치하면 속도가 양방향으로 빠를 거라는 거죠. 전화선 같은 거는 보통 양방향인데요. 그래서 선이 두 개잖아, 유선 전화선. 그것처럼 동축 케이블을 만드시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두 개, 세 개를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개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축 케이블을 제작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유선 전화선 같은 거를 아예 그냥 굵은 놈을 하나 구리선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인터넷선으로 사용하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이렇게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모든 통신선이다 또는 전기선이다. 그러면 두께를 틀리게 한 선이 동시에 피복 이치 공존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서로 다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전 TV다. 그럼 TV에서도 하나는 이렇게 인터넷선으로 TV선으로 사용하고 또 하나는 통신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TV 같은 데도 무선 송수신 장치 또는 데스크탑 노트북에도 무선 송수신 장치를 두고 이렇게 스마트폰에도 워키토키처럼 해서 자체 통신을 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에다 워키토키 장치를 주고는 앞뒤 카메라를 동시에 찍어서 블랙박스 역할을 하게 하시면 제 기술. 모든 카메라의 렌즈를 이렇게 여러 개를 둬서 렌즈가 움직이는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렌즈가 움직이는 방식을 하면 움직임을 크게 하지 않고도 렌즈가 움직여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찍어가지고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해지는 와이드한 장치도 만들어낼 수 있거나 이게 360도 카메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360도 동시에 찍어서 블랙박스가 앞뒤로 찍죠. 그래서 360도 카메라도 만들거나 위아래도 찍을 수 있어요. 삼성 같은 거 플랫폼을 달아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잔망경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성 통신까지도 가능하다. 아니면 끊고 도망가도 되고요. 500m 이렇게 1000m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플랫폼 달아서 위에 올려서 보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잠수부들이나 이렇게 배 같은데 이런 것을 달아가지고 유선줄을 달아서 밑에서 실시간 카메라로 찍고 위에서 이렇게 유성통신으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받아서 정면을 보낸다거나 유선줄을 달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무선 송수신 중계 장치를 달아서 잠수부들이 그 안에서 일정 거리 안에서 무선 송수신 할 수 있다. 또는 이런 것은 광부 같은데, 광산 같은데도 가능하고 또는 어떤 건물에 깔린데. 무너져 깔린데도 유선줄을 내려보내고 그 안에서 지하 같은 데서 이렇게 무선 통신하는 그런 구조도 가져가거나 유선줄을 갖다가 이렇게 주요한 선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유선줄을 이렇게 또 짧은 유선줄을 여러 가닥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신호를 통합해 갖고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유선줄을 바닷속이나 이렇게 땅속에서 내려보내고 그것을 유선줄 10개짜리 또 카톡에서 그거 안에 달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통합해 주고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신호를 이렇게 통합하는 정치가 있어 주고 신호를 그렇게 했으면 하나 유선줄을 내보냈지만 100개도 통신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0개도 통신할 수 있고 무선 유선 둘 다 가능하고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 같은 것도 이렇게 렌즈가 움직이는 방식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와이드한 화면을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현재보다도 덜 넓게 각도를 스마트폰 같은 것도 딱 각도가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럼 카메라 렌즈가 움직인다면 이것을 보다 넓게
광시야각을 만들 수 있다.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어서 화면을 표시함으로 훨씬 넓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상적인 그냥 평 화면을 보고 싶으면 그렇게 보고, 와이드한 화면 보고 싶으면 보고, 목적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운경 카메라다. 기타 마운경 뭐 약간 모든 카메라는 다 되는데요. 마운경을 다른데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야 방식으로 해서 현미경까지 같이 달아가지고 망원경에서 본 망원 카메라나 모든 카메라에 본 장면을 현미경으로 분석해서 화면에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보내서 좀 더 나은 광학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보내서 다 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다가 뭐 드론에다가 이렇게 카메라 일반 카메라 플러스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하고 전파로 경보하는 기능을 이제 줘야 된다 그랬죠. 유전선 부대나 부대 감시, 집안에 있는 CCTV에도 전파로 경보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나는 금속 탐지, 무기 탐지 들어가거나 하나는 사람 탐지에 들어가서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열화상 카메라도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박쥐가 초음파 써서 사물을 분별하듯이 보다 세밀한 전파를 다른 것을 쏴가지고 화면을 약간 어둡잖아요. 어둡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디지털 전파로서 사물을 표시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열화상 카메라에 열만 있는 것만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같이 해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있으면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학 방식으로 하십시다. 이거 모든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장치는 입체냐 아니냐의 기술을 따르는데요. 사람 얼굴 이렇게 다 분별하고 사물을 다 분별해요.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죠.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게 나오는데요. 자동 전투 드론 할 때도 사람이나 차량 같은 거 일련 번호를 따라서 추적하고 각각 지휘관이라도 얼굴도 분별할 수 있어요. 고해상도는 그렇게 해서 공보 기본 사람만은 사실상 지휘관만 사서 특정 차량만 공격한 자동 전투하는 데 쓰여요. 일반 움직이는 입체와 움직이지 않는 입체를 두 개로 구별합니다. 움직이는 입체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동물도 있겠죠. 그래서 또는 차량도 있을 거고 움직이는 입체와 움직이지 않는 입체 둘 다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각각 대응하는 기술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 같은 데는 이렇게 물건의 종류를 알고 재고 관리를 해준다든지 카메라 가지고 고객님이 몇 개 물건 집었나 우린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카메라도 몇 개 집었나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재고 관리도 해주고 이게 가격별로 가격을 산정해서 가격까지도 계산해 줍니다. 자동 편의점 마트 이런 데서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전파로 송수신하는 이런 재고 관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미니 구조면 될 거예요. 그래서 RFID는 아니에요. 근데 전파로 송수신해서 신호를 전달하기도 하고 수신하기도 하고 송신하기도 한다는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하기도 하고 뭐 현대 기아차 등 자동차 같은데 부착을 이렇게 자동차나 다른 데도 부착을 시켜가지고나 하거나 고정으로 이렇게 박아놔가지고 전파 송수신해서 거기 입고 같은 거 이렇게 들어오면 빨간불들은 이제 나갈 물건들을 빨간불을 탁탁 표시해서 잘못 나가지 않게 하거나 가로세 공장 안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야 방식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위치에 물건을 갖다 놨으면 경보가 원래 이제 이렇게 정보가 내리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고 물건이 어디 다섯 개 이렇게 잘못 갖다 놨어도 정확히 파악하는 이런 재고 관리를 한다는 거죠. 컴퓨터로 어떻게 유선줄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무선 송수신 장치를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고 관리를 하시면 신속하게 보다 재고가 항상 이렇게 정확히 파악이 되고 1초 만에 잘못된 것을 갖다 놔도 거기다가 부착을 만약에 해놨다면 이게 있어야 이 물건 여기 있어야 물건이 아닌데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고합니다. 재고하기 한 장소다 그러면 이 물건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RFID 장치는 아닌데 물건 목록이 뭐뭐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엉뚱한 애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것을 경보를 내줄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거 재고함이 작든지 크든지 그 안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치하지 않는 제품이 들어오거나 아예 카메라 인식까지 해서 사람 보는 것처럼 물건의 재고의 내용을 보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일치하지 않는 거. 이거는 이 물건 5가지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가 더 종류가 틀린 게 들어있다 하면 카메라 인식으로 그걸 본다는 사람들 이렇게 5가지만 들어있으면 한 가지 더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카메라 인식으로 그렇게 물건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해서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 드론 같은데 이런 카메라를 장착해서 건물을 자동 촬영하고 스스로 좌표를 짜고 건물을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쓰고요. 그래서 2군데 하면 이렇게 소방이나 청소까지 해주고 MBC 뉴스 투데이하고 채널에 의해서 이걸 하시지 마세요. 저 방식 모든 방산 기술에 이게 다 쓰게 된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의 모든 것이 다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 비행 로봇도 전투 기술도 전부 다 이 제 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카메라 기술을. 이 방식은 다른 것에 비해서 매우 쉽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상대방이 몇 미터 떨어지고 또는 눈으로 대충 멀리 떨어져 있네, 가까이 떨어져 있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자동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자동차, 사람 이렇게 어떤 것이 어느 정도의 거리에 떨어지는지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함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카메라 인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다가 이렇게 망원경을 달아놓자는 사람이 경기장 멀리 볼 때는 이렇게 보고 가까이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저가의 카메라도 고액 멀리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거리별로 볼 수 있으니까 이 기술이 매우 유용하다는. 그래서 일반 카메라에다 망원경 모드 아닌 모드 이렇게 달아놓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그 캠코더가 45,000원, 99,000원 합니다. 그러면 캠코더가 CCTV 카메라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매가로 가져올 때 얼마나 싸게 가져오고 계세요? 캠코더를 적외선 기능을 줘서 야간 기능을 줘서 캠코더가 더 멀리 본다는 거죠. 그럼 캠코더를 이렇게 CCTV화 시키는 CCTV 카메라화 시키는 안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CCTV 캠코더를 모든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를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CCTV를 유선, 무선 이렇게 통합 장치를 만들어서 하나의 선만을 컴퓨터에 꽂거나 모뎀에다 꽂거나 또는 와이파이에다 꽂아가고 신호를 통합하면 하나의 화면으로 볼 수 있다라는 컴퓨터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 DVR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오산시나 또 서울시나 이게 제 지자체 이렇게 어떤 데서도 쓰시지 마세요. 일이나 제가 기술만 얘기를 하면 막 무단으로 쓰시는 분들인데 나중에 후회하게 되실 수도 있다. 공무원 퇴직 후에도 구상권 청구된다라는 것을 외국의 기술을 팔았을 때 남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하시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정원 행정원 노동부 경찰청 문화관광부 또 이렇게 뭐죠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가서 이렇게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하남시 경기도 할 것 없이 지자체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요. 그래서 경기도로 이렇게 무단으로 제 기술을 쓰지 말라. CCTV를 컴퓨터로 통합하는 한 수백 개라도 유튜브 화면처럼 보자는 거지. 컴퓨터로 통합해서 유선 무선 둘 다 가능하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에 전 세계 CCTV 시장이 300 몇십억 달러입니다. 굉장히 큰 기술인데 쓰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모든 CCTV를 이렇게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 0.3 좌표와 시야방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요. 이것을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땅속 지도, 육지 지도 다 만들 수 있어요. 로봇의 몸체나 비행체의 몸체, 선박의 몸체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시야 방식으로 자기 자세를 제어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 카메라, 모든 TV 같은 데는 모니터 디스플레이 장치도 가로세로 좌표와 시야 방식으로 하고 프린터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시야 방식으로 인쇄할 때 입체적인 인쇄, 이렇게 어떤 색깔을 두께를 넣어갖고 입체적인 인쇄를 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명암을 넣어가지고 빛의 밝기 이런 것을 통해서도 명암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입체를 만들어내거나 옛날 구린 사진을 갖다가 좀 이렇게 현대적인 사진으로 바꿔놓는 프로그램 속도를 빨리 해서 카메라로 직접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빔이나 기타 다른 데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눈으로 보잖아요. 보면은 그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카메라로 그것을 TV 화면을 봤다. 그런 TV를 봤으면 얘가 좀 더 프로그램 교정을 해갖고 속도를 빨리 해서 고화질의 화면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화면으로. 그것을 프로젝터 빔을 통해서 스크린에 표시해주거나 다른 모니터라든지 TV 같은데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해준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건물의 대형 화면에도 아주 이렇게 알루미늄 스크린을 하나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 없이 고화상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건물 같은데 이렇게 뭐또 벽체 같은데 알루미늄 스크린을 좀 만들어서 코팅해 주면 되죠. 그래서 건물 전체를 이것을 이렇게 프로젝터 빔을 이용해서 광고판으로 사용한다. 자동차도 되고요. 일반 입간판도 되고 건물에 이렇게 창문에도 카페 창문이다 그러면 그것을 디스플레이 필름식으로든 아니면 점점점점점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도 볼 수 있고 바깥에도 이렇게 해서 투영을 해서 스크린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 빔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시장성이 있을 거 프로젝트 비용을 이용한 어떤 광고를 만들 되게 싸게 제작을 할 수 있고 건물 전체도 광고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 건물의 옥상 옥외 간판 이런 데도 되고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야외 영화관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고화질의 화면을 볼 수 있죠.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이 프로젝트 빔에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프로젝트 빔에도 들어가거나 프린터에도 들어갈 수 있답니다. 프린터 구린 사진이지만 그것을 프린터가 지멋대로 각색을 해서 좋은 화면으로 만들어 주거나 낮은 품질의 이런 그 어떤 문서인데 문서 이렇게 종이가 좀 구리고 이렇게 문서 색깔도 좀 구려요. 그럼 지 나름대로 색깔도 바꿔줄 수도 있고 프린터가 워낙 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고급스러운 이렇게 인쇄지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방식의 이렇게 또 프린터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우리가 문서다 그러면 헥헥 들으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이거를 동시에 20개짜리로 잘라서 100개짜리를 동시에 읽어드리면 어떨까요? 이것을 현재 반도체나 컴퓨터의 모든 통신 구조와 저장 구조에 넣자는 게 제 이론이고요. 이것을 그래서 동영상계를 100개, 1000개를 쪼개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저장하고 각각 다른 곳에 저장하겠죠. 이게 제 이론이에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이론과 기술을 따라 컴퓨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도 동영상 한개를 100개, 1000개로 쪼개서 1년분 암호 설정 각각 다른 데 저장해 놓거나 슈퍼컴퓨터를 회사에 있는 100대 있는 거를 100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각각 이렇게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각각 저장을 하거나 연산 구조도 각각 나눠서 연산을 하고 다시 조립합니다. 이 기술하면 이렇게 회사는 싼 컴퓨터로도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인데 그것을 짐 켈러라는 분이 이걸 이론을 쓰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모래 신생업체 삼성 같은 데서도 쓰지 마세요. 다른 데서도 제 기술만 나오면 무단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상적으로 전생이가 들었다면 이것을 자기 맨 먼저 입안에서 만든 사람에게 특허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너도나도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기초 기술이 아니니까. 모두가 가상적이라 했습니다. 진짜는 아니고 모두가 다 들었다면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장 그렇게 저기도 그게 중요한 거겠죠. 불법적인 짓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게 이 아이디어는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HDD다, SSD다 그러면 저장 공간에 한 군데 공간을 이렇게 저장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100군데로 나눠 저장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이 기술을 다시 취합하는 이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HD 같은데 약간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것 하나 더 탑재해서 거기다 우선 급한 저장하고 시간차를 따라서 HDD로 옮겨가거나 또는 SSD 다른 데로 옮겨가는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되게 빠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에 되게 디램 같은 데다가 약간 플래시 메모리 티끌만 탑재를 해주든지 저런 구조를 갖춘 채 이렇게 아까 뭐 플로팅 게이트 같은 개념을 줘서 거기다가도 이렇게 기억을 저장시키거나 아니면 임시 배터리 이렇게 전기가 나가도 배터리에서 계속 전기가 공급되어서 거기서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처럼 이렇게 상시 기억하게 하자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SRAM에도 가능하고요, HBM에도 쓸 수 있고 램에 상가 이렇게 작은 배터리를 달거나 여기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 플래시 메모리가 있다 그러면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D램을 티끌만한 걸 붙여갖고 그렇게 D램의 속도 빠른 것을 이용을 하자는 거죠. 플로팅 게이트다 그러면 플로팅 게이트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서 최대한 일꾼을 많이 만들어놔요. 한 명의 일꾼보다 20명의 일꾼이 더 일처리를 더 많이 한다라는 게 제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램 같은 것도 하드웨어적으로 대자리, 중자리, 솔자리를 만들어서 20개짜리, 40개짜리, 100개짜리도 있을 수 있다.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정보 처리 역량을 따라서 대자리, 중자리, 솔자리를 만들어서 겉으로는 분명히 하드웨어적으로 한 놈이지만은 20개, 40개짜리를 나눠서 작은 조각 단위로 정보를 띄워서 동시에 띄운다는 거죠. 동시에 띄우고 동시에 읽는다. 또는 동시에 저장한다. 이 기술을 쓰시면 동시에 부른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컴퓨터 이론이라는 거죠. 그럼 CPU도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통신선이 필요할 거예요. 전기선을. 그럼 이게 배터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게는 반도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통신선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브 이런 구조를 특한다는 번개 지역에서 이렇게 전투기 뭐 나중에 이렇게 증명이 될 거예요. 이렇게 피레침 방식으로 탁탁탁탁 걸어서 여기다 전파를 유도를 해서 테슬라 연기처럼 흡수를 해가지고 밑에 많은 전기선을 만들어서 여기 밑에 서브로 연결해서 전기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흡수하는 기술인데요. 배터리에 사용되어 있어요. 배터리 100개, 1000개에다가 전기선을 각각 달고요. 온오프식으로 해서 한 개의 배터리에 쓸지, 두 개에서 배터리에 쓸, 세 개의 배터리, 10개, 100개에서 쓸지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거나 이 배터리를 조합을 해서 전기양을 이렇게 각각 부분별로 로봇이다. 여기 10, 여기 20, 30 다시 부위별로 틀린 기술, 전기양을 보내거나 파워를 보내는 기술로 사용합니다. 이건 미래 기술이 됩니다. 앞으로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그래서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가? 의문이 안 생길 수 없는데요. 테슬라의 전기유도처럼 전기가 빛을 유도한다는 제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그러면 이게 전파를 할 때 타타타타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전파가 속도가 이렇게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다음 신호도 뚜렷하게 잡히고 이 기술을 모든 곳에 쓸 수 있어요. 유성 안테나에도 쓸 수 있고 뭐 스마트폰에도 쓸 수 있고 뭐 잠수함 소나 기술에서도 해당되는 음을 탁탁탁 잡히면 이렇게 그쪽으로 음이 지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건물에서 한 군데서 탁탁탁 사람의 음을 집으면서 한 군데로 몰아넣고 다른 데는 음을 안 들리게 하는 기술로도 사용하거나 보청기에서 음을 탁탁탁 걸어주면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어서 신호가 이렇게 뚜렷하게 하나 도청 기술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거나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노래할 때 보면 잡음 없애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이제 전파에다가 또 번호를 달아가지고 고유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달아서 나머지 잡음을 제거하는 무선 송수신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파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달아서 특정 유선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유선 안에서도 특정 보내는 이런 신호에다가 번호를 달아준다는 거죠. 특정 고유 식별을 보내주고 나머지 이렇게 노이즈 같은 잡음들을 제거하는 길. 그건 번호가 없는 애들은 제거한다는 거죠. 그러면 깨끗한 음을 전송할 수 있어요. 유선 안에서도 무선에서도 이렇게 전파를 달아서 나머지 섞인 음에 대해서도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노이즈 제거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원하는 신호 전파인데 전파를 적들이 알지 못하게 해서 10가지 전파로 나눠서 동영상이라든지 정보를 쪼개서 보냈다. 그러면 수신했는데 거기다가 번호를 달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전파에다가 번호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암호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론 조정할 때도 제가 영상 소식을 할 때 암호를 넣어주는 기술을 얘기해요. 서로 이렇게 암호가 맞아야지 그 드론을 조정할 수 있게 조건이 조정하면 안 되니까
그것이 내 얼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얼굴이거나 열려라 참기 음성 방식, 그다음에 이렇게 암호 프로그램을 서로 둬서 그 시각대 암호가 맞아야만 통신하는 기술, 또는 임의적인 암호 부여, 임의적인 것도 같이 통하는 여러 개를 복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암호가 먼저 맞아야지 통신이 된다. 드론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금고 열 때도 카메라를 달아서 얼굴이 먼저 인식해 그 사람만 열 수 있게, 인터넷망이나 다른 통신망을 통해서 아예 그냥 못 열게 하거나, 그 사람 아니라면 이렇게 112에 신고하거나 나한테 신호를 스마트폰인데 연동한 장치에 보내줄 수도 있다.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경보 장치를 해서 이렇게 경보 장치도 올릴 수도 있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금고 만드실 수 있고, 지폐 기수기 방식으로 10만 원권, 각 나라마다 화폐는 틀리지만 10만 원, 5만 원권, 몇 개 1만 원권 동전까지 해서 지폐기 트르륵 해서 화면에 표시해 주는 금고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 금고에도 등록된 사람만, 기사원만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열려라 참기거나 비밀번호 방식을 같이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싼 거는. 그래서 인쇄를 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핵 들으면서 인쇄를 하기보다 20명 일꾼을 만들어 놓자는, 40명 일꾼을 만들어, 100명 일꾼을 만들어 작은 조각 단위로 해서 동시에 인쇄에 들어간다는 거죠. 일꾼들에게 작은 일감들을 빨리 처리한, 속도가 빨라지고 발열도 없다는, 이게 제 반도체와 컴퓨터의 기본 구조고, 데이터 센터 또는 슈퍼컴퓨터의 기본 구조가 되겠다. 슈퍼컴퓨터 같은 데도 100대다 그러면 연산을 각각 1년번 나눌 때 각각 나눠주고 취합한다. 동영상계를 100개로 쪼개서 각각 저장하거나 처리한다. 되게 좋죠. 통신 안테나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통신 안테나도 작은 조각 단위로 해서 위성 안테나다 그러면 이게 10개 또는 100개의 수신 안테나가 존재합니다. 미니로 각각 이렇게 전파를 받아들여서 나중에 조립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행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들리게 송수신한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옆에 있던 놈이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통신 안테나, 통신칩이 되겠죠. 대자리를 있는데 옆에 다른 안테나들이 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옆으로 전송해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기술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럼 신호를 놀고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놀고 있는 일꾼한테 나눠주면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신 안테나, 통신칩도 하나의 정보를 대자리, 둥자리, 소자리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할 수 있을까? 아까 지금 D램을 제가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만들어서 일꾼의 숫자를 늘리고, 겉으로는 분명히 한 놈이지만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 처리 용량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늘릴 수 있다. 그래서 40개 있는 효과, 이렇게 20명의 일꾼으로 분신수를 써서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때도 통신칩 같은 데는 모든 반도체 집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것을 신호를 프린터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20개 작은 조각으로 써서 동시 인쇄에 들어가면 또는 40개, 100개 가능합니다. 서로 각각 다른 언어를 인쇄하거나 각각 다른 색깔을 인쇄하거나 글자 크기도 틀리게 인쇄하거나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것을 입체적인 인쇄할 때도 이렇게 뭐 이렇게 색깔을 뭐 각각 틀린 놈이 들어가서 인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대자리 뭐 어떤 입체를 만드는 이런 인쇄 기술이 따로 있어서 역할을 맡은 놈들이 각각 들어가서 한 놈이 들어가서 이걸 하면 다른 놈이 들어가서 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한데요. 프린터뿐만 아니라 레이저 조각할 때도 가능한데요. 레이저 빛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20개, 20단위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반도체 회로를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나노 이하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명 반도체는 다 싸게 제작을, 레이저 도장 파듯이 레이저로 이것을 반도체 회로를 쉽게 조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 고랑을 이렇게 하수도 고랑 파듯이 땅을 파가지고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그 안에다가 통신선을, 전기선 통신선을 넣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전기선 피복을 입혀주고, 그래서 전기선 피복을 100개 묶어도 열이 전염이 안 되는 건 피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실리콘 웨이퍼 만들 때부터 피복을 넣어주거나, 또는 유리기판 플라스틱 만들 때부터 피복을 넣어서 저렴 구조를 갖춰주자. 그럼 낸드 플래시 HBM 만드는 단가가 엄청나게 싸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적층하면 그냥 열이 전염이 안 되니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다 홈을 파서 그 안에다가 주요 전기선, 통신선을 넣거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발열이 안 생기잖아요.
이렇게 피복을 해주니까 저렴 고절을 맞춰주고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을 만들어줍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하거나 비닐 접합하거나 박스 접합하거나 모든 이렇게 고무 튜브 같은데 그다음에 천 접합하거나 모든 접합 구조에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플라스창, 유리창 이 종의 것을 접합하거나 고무와 플라스틱, 고무와 금속 이래 또 홈을 파서 접착하면 접착제가 안에 들어가 잘 달라붙어요. 미세한 홈의 크기는 알아서 하세요. 네. 레이저로 시각 장치 한다 그랬는데 레이저 가공 빗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서 가로 세로를 넣고 좌표 시야 방식 카메라 인식으로 해당되는 것을 초점 방식으로 여러 개를 묶어서 필요한 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전기 빛의 사이즈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20단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넣는 기술을 쓰는데 앞으로 이게 미래 기술로 다 들어갑니다. 조명 같은데도 이렇게 이런 형광등이나 이거나 LED 전구등이나 자동차나 전기양을 틀리게 강중량을 넣어주고 간단한 방법으로는 전기선의 구리선의 굵기를 대자리, 중자리, 속에 굵기가 틀린 놈을 통해 각각 흘려보는 기술, 싼 기술로 이걸로도 전기양을 틀리게 보내서 그만큼 밝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전구를 만드셔야죠. 앞으로 이렇게 작은 전기서부터 큰 전기까지 밝힐 수 있도록 민감도를 높여주시고 정확하게 하시면 전기양을 따라서도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어주거나 뭐 LED 전구다, 그다음에 반도체 소자 아니면 램프 방식이다. 그러면 그 뭐가 됐든 램프가 40개 있다. 또 발광다에도 40개 있다. LED는 40개, 20개만 전기를 준다든지 10개만 전다, 30개, 40개 전전이라 해서 빛의 밝기를 강중량으로 만들 수 있다. 또는 반도체 소자나 램프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서 빛의 융합 현상을 일부러 만들어서 환하게 만들어 주는 현상을 쓸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가공 장치도 레이저 시각 가공이 이렇게 빛의 사이즈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만들어서 융합 현상을 만들어서 융합빛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초점 방식으로 해서 유리 기판이다, 플라스틱 기판을 녹여가지고 냉각시킨 후에 딱 접합시키는 접합 기술. 한양대나 삼성에서도 어디에서도 이거 쓰지 마세요. 전기 영접기 자체도 대자리, 중자리에서 소자리를 만들어서 용도별로 이렇게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접합할 수 있느냐. 전기 영접기도 앞으로는 기계가 알게 될 텐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영접기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붓도 이제 그림 그릴 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있듯이 저도 그림 그리니까. 그걸 전기 용접기, 레이저 용접기,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시각 장치 이걸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빛을 만들어서 각각 강중량으로. 그러면 레이저의 공격기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군사용으로 쓰이는. 또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라는 빛의 사이즈를 틀리게 하고 전기양도 강중량을 넣어준다. A사 레이더에서도 레이더의 소자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를 만들어주거나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넣어주거나 팀별로 묶어서 전파를 만들어내는, 서로 파행이틀 여러 개 전파를 묶어서 하면 되게 좋다 그랬죠. 서로 파행이틀은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행이틀은 적외선 전파, 서로 파행이틀은 음파, 틀린 거를 섞어서 하면 그것이 강하게 융합 현상을 내는 고열을 만들어내는데 군사적으로 쓸 때는 다 태워버립니다. 늘 대공 어떤 전파망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중축하면 하늘에 번개 현상이 일어나서 강한 고열 인상과 더불어 스파크가 형성이 되는데요. 전리층을 태울 수 있는 무기로도 발전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묶었으면 강한 고열이 일어난다. 물에다 조사해서 서로 다른 파행의 마이크로웨이브, 서로 다른 적외선, 기타 다른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은 출력만 높으면 물에다 상중하로 조사하는 기술을 쓰고요. 전기분해불, 열분해불로 이렇게 수소선수로 추출할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전파의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강중량으로 넣어주거나 전파의 어떤 굵기를 틀리기 위해서 강중량으로 해서 전자레인지를 보다 고열로 익히게 할 수 있는 가정력으로까지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목적별로 쓰일 때는 있어요. 초음파 세척기다 그럼 서로 파형이 들린 전파를 섞어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풍랑이 좀 더 잘 일어나고 잘 세척이 됩니다. 좀 세죠. 초음파 세척기 같은 데도 하거나 이 기술을 통신 기술에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파가 좀 멀리 나갑니다. 드론 조종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뭐 드론 같은 데 조종할 때 군사용으로 쓸 수도 있고 뭐 단거리 전파, 중거리 전파, 장거리 전파라는 이게 개념을 둬서 보통 라디오파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목적별로 가까운 그 전파로 통신하는 기술을 씁니다.
또 이파형이 안 되면 이렇게 라디오 전파 틀듯이 이파형이 안 되면 이파형 안 되면 이렇게 라디오 TV 채널 틀듯이 전파를 바꿔가면서 통신하는 기술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이거 쓰실 텐데 안 들릴 것 같은데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목적별로 스마트폰이 됐든 워키토키하다 분해 통신 장치가 됐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전파를 따라서 목적별로 이렇게 중계 기지 없이 장거리도 통신할 수 있고 그런 기술을 쓰거나 이렇게 드론을 띄워가지고 배 같은데 해서 이렇게 중계 기지를 자기가 만든다는 거죠. 드론과 이쪽 배하고 송수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쪽까지 보내서 송수신 거리를 늘릴 수도 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위성통신을 그것도 대신해가지고 드론을 24시간 로테이션으로 띄워서 하나당 10만 개의 통신을 100만 개의 통신을 처리한다. 그럼 드론을 구름 위에도 올릴 수 있어요. 기상 안 졸이면. 그걸 가지고 24일 로테이션하면 싸게 위성통신을 대신한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지상에서 무선 송수신 장치, 뭐 중계가 유선 통신망과 같이 유선 인터넷망 이런 것과 기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게 좋을 것이다. 이거 쓰시면 되게 싸게 이동통신을 이렇게 구축하거나 워키토키를 구축을 할 수 있어요. 유선 인터넷망 기반에서 워키토키를 흡수를 해가지고 스마트폰에다 워키토키 장치 둔다 그랬죠. 자체 통신으로 공짜 통화하게 한다. 사물 인터넷도 해야 되니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 스마트폰 움직일까요? 워키토키 움직일까요? 스마트폰 움직이겠죠. 그러면 워키토키를 스마트폰에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워키토키를 스마트폰처럼 오디오 인터페이스 넣으셔도 제 기술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넣으면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유선전화 또는 TV, 모니터, TV 같은데 컴퓨터 같은 스마트,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자체에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넣어서 음질이 깨끗해지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 같은 데다가 아예 그냥 마이크에다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음질이 아예 여기서부터 좋아져서 이렇게 들리니까요. 마이크에다가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달아서 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장치에다가 중폭 장치를 두고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넣어주고 하드웨어 기술을 좀 넣어줘야 되겠죠.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쓰다가 병사들이 전쟁할 때 자기네 송수신 거리에 늘리는 중계지가 된 차 안에다가 해도 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기타 이런 개인 휴대하는 것에다가 중계 장치를 넣어서 할 수도 있다. 여러 사람의 신호도 중계해 줄 수도 있고요. 신호 좀 출력이 세니까 그놈은 출력이 세니까 그걸로도 이렇게 멀리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게 중계 기지를 갖고 다니는 거죠. 드론에다가 중계 기지를 갖고 띄워서 하거나 24시간 로테이션을 해서 유성통신을 제공하거나 해서 이렇게 스마트폰, 데스크탑,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선 인터넷망에다가 이렇게 워키토키를 흡수하거나 햄통신을 흡수를 해서 전파도 햄통신에게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게 멀리까지 전국망으로 만들어 놓거나 전세계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뎀이나 와이파이 이런 데다가 무선 송수신 장치, 워키토키 장치를 넣어놓고 거기서 신호를 몇 킬로미터 카바가 가능한 이걸로 이동 통신을 만들거나 워키토키를 유선 인터넷망으로 흡수해서 전국망, 전세계망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것을 개인의 사유 장비이기 때문에 허가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출력을 좀 이런 것도 획기적입니다. SK나 어떤 데서도 이거 내가 하는 거 봤는데 쓰지 마세요 이거. 네네. 그래서 신호의 송수신 거리를 좀 늘리자라는 거죠. 그걸로 그래서 유선 인터넷망 기반 이미 망이 깔아져 있으니까 유선 인터넷망 기반해가지고 뭐 케이블 TV망도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케이블 TV도 인터넷 다 제공하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동 통신을 제공하면 되게 이미 망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되게 싸게 제공할 수 있죠. 네, 하시면 되겠. 기타의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로도 인터넷 이동 통신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일단 워키토키를 제공하고 워키토키를 스마트폰처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사실상 스마트폰 좀 워키토키는 자체 통신이 가능하니까 뭐 가까운 데서는 다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또는 자기네들이 사적으로 이렇게 신호를 중계해주는 이런 장치까지 있다면 그렇죠. 거의 기자가 유선 워키토키가 스마트폰 음질이라고 했을 때
이곳을 워키토키가 사방 몇십 킬로미터는 가거든요. 그러면 시내에다가 중계장치, 서울시다 그러면 중계장치를 놓으면 워키토키가 엄청나게 공짜 통화잖아요. 공짜 통화를 제공하면서 거기다가 자기네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화면을 초기 화면을 넣어줘가지고 그것을 종합 포털처럼 넣어준다든지 거기서 뭐 이렇게 이메일도 가능하고 이렇게 번호를 줘가지고 이메일도 가능하고 SNS도 가능하고 방송까지도 넣어줘가지고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노트북, 이렇게 데스크탑 그다음에 또 이렇게 TV에도 가능한데 거기다 고유번호를 줘서 여기서 이메일도 보내고 이렇게 택배도 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SNS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동영상 부재중 메시지를 남기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에도 동영상 부재중 메시지 기능을 남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나 이 번호만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이메일도 보내고 택배도 보내고 이제 인터넷망으로 이렇게 인터넷 방송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방송을 사업할 수도 있고 물건도 팔 수 있고 광고도 할 수 있고 라디오 친목 모임도 가질 수 있고 영상으로 하시면 재밌어야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다가 그 하나 한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과 동시에 통화하는 기능을 살짝 넣어주자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 만들 때부터 나는 SK 같은 데서 앱 방식으로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SK 이동통신 회사에서 그래서 1대1대 다자간 통신을 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1대 다자간 통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는 영상 전화를 허락하면 가능할지 인터넷 전화에서는 가능한데요. 인터넷망이나 기타 이렇게 이동통신 자체에서 제공하는 전파에서 이것을 가능할 수 있어요. 인터넷망을 이용하면 동시에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자는 거죠. 이것을 TV에도 적용하거나 유선 TV, 유선 인터넷, 유선 전화, 그다음에 데스크탑 이런 데 이렇게 해가지고 1대1 스마트폰을 1대1 다자간 통신을 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회의도 할 수 있고 또는 자기의 보이는 화면이 있잖아요. 자기의 보이는 화면에 자기 자료를 동시에 공유하는 자기 화면을 공유하는 이런 서비스도 해가지고 회의할 때 쓸 수 있다. 서로 간에 화면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드시면 저기 있어야 되겠어요. 회의할 때 좋겠죠. 구글 같은데 자료를 찾았다. 유튜브에 자료를 찾았는데 소비자들이 식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를 줘서 그것만 가르쳐주면 굳이 나중에 자료 찾으려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식별 번호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클릭을 해서 복사해서 저장해 놓거나 그 번호만 있으면 딱 그걸 정확히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거나 그 번호를 누르면 그쪽으로 유도해 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고유 번호를 또는 그 번호만 있으면 그것을 그 번호만 상대방 회의할 때 다른 데 갖춰주면 20개라도 동시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거나 이렇게 뭐 구글 같은 문서에서도 동시에 똑같은 걸 찾아볼 수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전 세계 어디라도 유선 인터넷망 기반해서 스마트폰, 워키토키, 햄통신을 흡수를 해서 햄통신도 전 세계망으로 만들어주거나 전파를 줄 수도 있어요. 쌍방향 통신을 주거나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로밍 서비스 없이 고유번호를 준다면 이 고유번호 갖고 그쪽 가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싸게 유선 인터넷망 기반으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4, 64, 24로 정하십시다.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번호로 하십시오. 이렇게 각각 전 세계 공통 표준으로 약속을 해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각각 이렇게 틀리게 다른 숫자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컴퓨터 언어로 만들고 인간의 언어로 만들자는 거죠. 기존에 진법수가 01 이게 뭐라고 국제표준에 정해졌든 간에 이 숫자 방식으로 다르게 01을 74로 표현할 수도 있고 6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자유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두를 틀리게 해서 약속을 틀리게 해서 진법수를 뭐라고 국제표현해야 돼 100개의 다른 신호로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저장을 하면 이것이 경우의 수를 엄청 늘려서 저장을 할 수 있거나 비밀 저장도 가능한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약속을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 빚을 한 번 깜빡이면 야 밥 먹었냐? 2번 깜빡이면 야 내일 놀러와 3번 깜빡 돈 좀 빌려주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지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각각 약속하기 나름 다른 사람 전혀 알지 못해요. 국제적인 표준으로 정해놓으면 새로운 모르스 신호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발광 다이오드 1초에 수준 몇만 번이라도 깜빡이네. 그럼 이걸 컴퓨터 신호로 광신호로 이걸 숫자로 바꿔 가지고 통신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이걸 진법수로도 할 수도 있으나 PC 있고 없고 이렇게 이걸로 이제 진법수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른 게 숫자 방식으로 바꿔서 일체도 만약 몇 번 숫자를 깜빡여 갖고 신호를 전달한다는 거죠. 유무선 통신에서나 반도체 컴퓨터 통신에서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식사하셨습니까 74분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7번 누르고 4번 누르거나 한 번 누르면 7이다 이렇게, 두 번 누르면 4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신호를 전달하거나 저장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앞으로 컴퓨터가 엄청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 광신호로 보냈는데 전기적인 방식으로 다시 바꿔서 보내려면 이렇게 속도의 정체하다 보면 발열이 생기는데요. 이거를 광신호로 그대로 해석해서 그대로 저장하면 되니까 속도가 엄청 빠른 기술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등등 많네요. 제 기술이. 네.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